우선은 이 인사나 뭐 징계 원칙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항들도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인사나 징계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네. 정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너무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금희선 노무사. 장내성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장내성 노무사님께서 단체 교섭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계셔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체 협약에 관련해서 주요 항목별로 이제 총칙부터 뭐 채무적 부분, 그리고 규범적 부분, 그리고 협약의 효력 관련된 부분까지 테마별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총칙부터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복수노조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일교섭 단체 조항이나 유니온숍 조항 같은 것들이 아직도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보통 그 단협을 보시면은 그 모든 교섭은 우리 조합하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유일 교섭 단체 조항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수 노조 시대이기 때문에 네. 다른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거라, 심지어 현재는 단일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고요. 반면에 유니온숍 조항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가 한 특정 조합에 가입돼 있다면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모든 직원이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합에서 내가 임의로 탈퇴를 한다. 네. 그러면은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죠. 네. 이거는 그 특정 조합의 어떤 교섭권이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직원이 또는 조합원이 탈퇴를 한 게 아니라 그 조합에서 제명을 당했다거나 네. 또는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 탈퇴를 한 경우에는 해고는 물론이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리하면 유일교섭 단체 조항은 안 되고 유니온숍 조항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단체 협약에 우리 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직원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항상 행동하는 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이제 조합에 가입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임원은 이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직원의 인사나 노무에 대해서 어떤 정결권을 가진 사람도 가입이 안 되는데 그럼 뭐 우리 센터장, 본부장님, 팀장은 다 가입이 안 되냐?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조합에서는 이제 그 부장 이상은 다 가입이 안 된다라고 단협을 체결한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부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결권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떤 인사 평가라든지 근태에 대해서 정결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파트장이고 우리 네. 팀장이 있는데 파트장은 정결권이 없고 팀장한테만 정결권이 있다. 그럼 그 파트장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인사나 회계나 전산같이 어떤 기밀 정보를 이제 취급하는 자, 그런 사람도 이제 가입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인사 담당, 회계 담당, 뭐 전산, 뭐 이런 사람은 무조건 가입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산팀 신입사원인데 어떤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 타임오프라고 불리는 이 면제제도가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리 조합에서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잖아요. 네. 조합 활동은 근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 활동을 하는 시간은 그 임금을 회사가 주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선이 있고요. 네. 그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하고 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250명이다.
그러면 이제 4,000시간, 1년에 4,000시간까지만 네. 유급으로 조합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타임오프 시간을 조합이 좀 여러 개일 때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나요? 원칙은 뭐 조합이 3개가 있다. 그럼 그 세 조합의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네. 이렇게 상호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데 네. 협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합원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시간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간혹은 어떤 대표 노조가 있어요. 네. 한 300명인 대표 노조가 있고 100명인 소수 노조가 있는데 300명인 대표 노조한테만 이제 그런 근면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공정 대표 의무 위반이 돼서 대표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한 조합원이 2개의 노조에 또는 네. 3개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수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조합원 수를 책정할 때 n분의 1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A, B 노조 2개에 가입을 했으면 저는 각각 노조에서 0.5명씩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배분됐는데 이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네. 어떻게 산정을 하면 되나요? 근로시간 면제자는 이제 조합 활동만 하는데도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네. 일을 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기본금만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조합 활동 또는 조합 전임자가 되기 전에 그런 오버타임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 그러면 그 시간만큼을 주면 됩니다. 원래 일했던 만큼 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임자가 다음 달에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연장 근로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한 달에 한 10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하는데 이번 달에 한 30시간을 했어. 네. 그럼 회사에서는 마지막 달에 30시간 했으니 30시간을 넣어준다. 이거는 이제 부당 경비 원조로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년 평균을 하든지 네. 그 평상시에 그분이 했던 평균적인 그 연장 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타임오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임오프 외에 조합 활동도 유급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네. 그 조합 활동을 하는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죠. 네. 하지만 필수적인 조합 활동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교섭이나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노사협의회. 네. 법적으로 꼭 하라는 네. 꼭 조합 활동이나 노사의 상생을 위한 활동은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휴가 내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임금교섭, 단체교섭,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여기에 참여하는 시간은 타임오프 외에 유급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노사협의회를 예를 들어 3시간을 한다. 그럼 3시간만 유급으로 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아. 왜냐면 노사협의회를 할래도 네. 근로자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오후에 노사협의회를 하면은 오전 시간까지 해서 그냥 하루를 전체를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도 많고 네. 그거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그 순수한 조합 활동인 뭐 상집회의 뭐 또는 뭐 확간 간부 수련회 뭐 또는 총회 시간 뭐 이런 거를 다 유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네. 좀 과하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매월 뭐 3시간씩 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한다. 이거는 좀 과하죠. 네. 그래서 어떤 수준의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 인사나 뭐 징계 원칙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항들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인사나 징계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네. 정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너무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조합원의 발령 시 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는
조합 집행부는 뭐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뭐 승진 시에는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조합원한테 특혜를 줘서 네. 똑같은 근로자인데 비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 이거는 문제가 되고요. 또 인사 공정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임금 인상은 단체 협약을 합의한 날, 합의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건가요? 모든 임금 협약이든 단체 협약이든 모든 협약은 체결일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임금 인상일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죠. 우리 임금 인상일은 뭐 1월 1일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교섭을 하다 보니까 5월 1일에 이제 네. 정해졌어요. 네. 그럼 이제 4달이 늦게 된 거지만 1월 1일자로 인상이 된다고 이미 단협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때는 4개월치를 소급해서 주는 게 맞고요. 네. 이 경우에 그럼 소급을 뭐까지 해줘야 되냐? 기본급만 해주면 되냐? 뭐 통사임금만 해주면 되냐? 그렇진 않고요. 네. 기본급 또는 통사임금이 인상이 되면 뭐 3%가 인상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4개월 동안 한 연장근로 수당, 뭐 연차 휴가 수당도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러면은 5월 되기 전에 4월 뭐 1일자로 퇴직한 사람은 어떡하냐. 네. 그럼 그 사람도 퇴직금이 사실은 올라야 되는데 퇴직한 사람한테 퇴직금 소급해서 더 줘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임금 인상의 합의 자체가 그 합의일 당시에 재직한 조합원한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는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은 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규범적 부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단체 협약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네. 새로운 협약이 계속 체결되지 않고 교섭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이때는 그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그 노사 일방, 뭐 노측이든 사측이든 일방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 네. 6개월 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해지가 되는 겁니다. 무기한 단협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해석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자동 연장이 아니라 자동 갱신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정 기간을 정해서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1년간 갱신된 걸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1년간은 갱신된 거라 그 기간은 해지할 수 없죠. 네. 근데 갱신 조항은 있는데 얼마간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기존 단협, 보통 이제 단협이 2년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럼 2년을 똑같이 유효기간대로 갱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단체 협약이 이제 자동 연장 조항인지 갱신 조항인지를 좀 잘 살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단체 협약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을 장내성 농사님과 천천히 살펴볼 테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